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률이 53%로 반대율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6개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을 고의적으로 묵인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푸아그라 판매 금지 등 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 월가의 명물 중 하나인 두려움 없는 소녀상의 복제품을 두고 작가와 원작을 구입한 업체가 권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하원의 탄핵 공개청문회가 일단락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률은 53%로 반대율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하는 응답은 43%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지난달 조사 49%보다 4%포인트 높아진 53%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간에는 약 80%포인트 차이로 의견이 엇갈려 당파 분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파는 찬성 47%, 반대 45%로 팽팽히 맞섰는데 대신 찬반 의견이 명확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42%로 집계됐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입니다. CNN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 여론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방검찰이 6개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규제 약물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제약회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을 고의적으로 묵인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연방검찰이 테바와 존슨앤존슨, 말린크로트, 암릴, 아메리소스버진, 맥케슨 등 적어도 6개의 오피오이드 유통 제약사에 규제 약물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피오이드 제약사들이 형사 기소된다면 미국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규제 약물법은 마약 등 특정 물질의 제조와 수입, 소지, 사용, 유통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기업들이 약물 남용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소비자를 정부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유통업체 로체스터 약품협동조합과 임원 2명을 규제 약물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검찰의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2천만 달러를 내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미국에서는 40만 명가량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2,500개 지방정부는 오피오이드 중독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혜택을 과대평가했다는 이유로 유통 제약업계를 상대로 2,600건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동물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시행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푸아그라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살찐 간으로 만든 음식으로 이를 얻는 과정에서 거위의 부리에 튜브나 파이프 등을 연결해 강제로 먹이를 먹이고 간 크기를 정상 사이즈의 최대 10배까지 만드는 등 심각한 동물 학대가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이 푸아그라를 퇴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30일 뉴욕시 의회가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조례는 뉴욕시가 동물복지 담당 부서를 설립하고 동물 학대 관련 자료를 조사해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야생 조류 밀매를 금지시키고 맨하튼 센트럴파크 등에서 운행되는 마차를 끄는 말에 대해 여름철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업을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동물학대를 통해 생산된 푸아그라의 판매 금지는 2022년부터 실시되고 단 업주가 강제급여 방식으로 키운 거위나 오리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뉴욕시의 이번 조례 발효를 크게 환영하며 이와 같은 규정이 미 전역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월가의 명물 중 하나인 두려움 없는 소녀상의 복제품을 두고 작가와 원작을 구입한 업체가 권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원작을 구입한 업체는 작가가 소녀상의 복제품을 만들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두려움 없는 소녀상의 원작을 구입한 금융서비스 업체 스테이스트릿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이 소녀상을 만든 작가 크리스틴 비스달을 상대로 몇 달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소녀상 프로젝트를 출범했음에도 비스달이 다른 복제품을 만들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회사 측의 메시지를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비스달은 그 작품은 스테이스트릿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위탁을 받았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2017년 3월 월가 한복판에 등장한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구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스달이 만든 이 소녀상 복제품은 현재 영국 런던과 노르웨이 오슬로, 미국 스티븐스빌, 호주 멜버른 등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릿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비스달에게 소녀상 제작을 의뢰해 다른 도시에 세운 업체들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소녀상 제작을 의뢰해 세운 법률업체 모리스 블랙번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는 더 낮은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5일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 행사를 위해 준비한 연설문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결국 금리는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2% 인플레이션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은 강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대칭적인 2% 목표로 회복하는 데 적절한 위치에 있다며 전망이 중대하게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인 3.6%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이 오르고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긴 경기 확장 국면에서 미국 경제의 유리잔이 반 넘게 차 있다며 적절한 정책으로 더 채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는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막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은 수준에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요가 감소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약 310만 대 줄어든 7,750만 대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요가 감소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에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11% 줄었습니다. 피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측은 지난해 중반부터 이어져 온 세계 자동차 시장의 둔화가 세계 제조업 부진의 주요 요소라며 자동차 판매는 5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도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혼다는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모두 생산을 줄였고 피치는 올해 미국의 판매량이 1,690만 대로 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내년 세계 제조업에서의 급격한 하락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는 최대한 잘해봐야 안정세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두 차례 추락사고 이후 운항이 정지된 보잉 여객기 737 맥스와 관련해 올해 재인증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잉은 추락 원인으로 지목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연방항공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을 통해 737 맥스의 설계 변경, 조종사 훈련과 관련한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연방항공청은 여러 차례 엄격한 평가를 마무리할 때까지 737 맥스의 운항 복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CNBC는 737 맥스 재승인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항공청이 이르면 다음 주 보잉이 개선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에 대한 인적 요인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대 3, 4일이 소요되는 평가가 끝나면 다음 달 중순께 인증 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증 비행이 끝나면 데이터 분석과 최종 보고서 작성에 1, 2주가 필요하고 이후 공동운영평가위원회의 가상평가, 비행표준화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과 공개평가 등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가망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데니스 뮬런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23일 실적 발표회에서 737 맥스 항공기가 연말 이전 다시 운항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안 민족 가운데 한인들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전체 평균 흡연율 5.9%에 비해 2%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카이저 재단은 최근 27만 4,910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아시안 민족별 흡연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의 흡연율은 7.7%로 조사돼 주요 아시아계 민족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필리핀계 7.3%, 동남아시아계 7.3%, 일본계 6.3%, 중국계 4.8% 등의 순으로 흡연율이 높았고 한인 흡연율은 아시안 전체 평균 5.9%에 비해 2%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미국 내 흡연율을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11.7%로 가장 높았고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주민 10.4%, 히스패닉계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비만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BMI 지표의 경우 한인 가운데 7.6%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아시안 인종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높았던 아시아는 필리핀계가 20.8%로 나타났고 이어 동남아시아계 20%, 일본계 19.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 연휴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 여행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홍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9일 LA 근교에 위치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난 황 씨.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도로에서 실시된 이민국 검문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민국 신문에 신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취업 비자를 받고 LA에서 일을 하는 황 씨는 영문도 모른 채 2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비자 카피본이 여권에 안 붙여 있다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차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대고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있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제 프린트된 게 없고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넘어가는 것도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뭐 비자를 언제 받았냐 왜 없냐 뭐 되게 이민국 심사처럼 그런 질문을 계속 받고 이렇게 추궁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웠고 단속 요원들은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로 의심될 경우 바로 신분증이나 체류 비자를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여권을 챙겨가더라도 비자 사본 등 기본적인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LA가 아니라 이제 좀 그 근교나 좀 이제 그 어떤 마을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 현지법 집행관들도 정확히 규정을 잘 모르거나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비자라든가 여권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또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편하게 여행하신다면 기본적인 신분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참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연말 연휴 동안에는 과속운전, 차량 절도, 마리화나 사용, 셀카 추락사 등의 안전사고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도중 영주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해당 지역 제외 공간에 여행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큰 낭패를 겪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LA 총영사관은 들뜬 연말 분위기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 CBD 오일의 불법 판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경고를 내리고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CBD 성분을 사용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홍보하거나 음식에 첨가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캘리포니아주의 6개 판매업소를 포함해 총 15곳의 해당 업체들에게 경고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FDA가 승인하지 않은 성분을 식품에 첨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다이어트를 돕는 성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CBD를 사용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CBD는 아동 간질 치료를 위한 처방약 사용만을 허가했을 뿐 CBD가 함유된 다른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등은 아직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샤로니 퀸즈보로 부보로장이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11월 본선거에서 퀸즈 검사장에 당선됐던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최근 샤로니 부보로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는 등 31명의 인수위원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인수위원장에 랜다 렌즈 판사와 크리스토퍼 렌프로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샤로니 부보로장은 존 리오 뉴욕시 감사원장의 언론 담당관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퀸즈보로청 부보로장에 임명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6일 플러싱 등 퀸즈 지역에서 5개의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마스 파커 오브 스타파커 LLC가 종업원 280명에게 15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조사에 따르면 토마스 파커 오브 스타파커 LLC는 종업원에게 근무 시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무 시간이 변경됐음에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근무 시간이 변경되기 2주 전에 종업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호용 마리화나의 비범죄화가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내년 11월 이뤄질 주민투표 이전까지 단기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매주 600여 명의 주민들이 낮은 수준의 마리화나 사용으로 체포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면서 주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합리적인 비범죄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9 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53분 플러싱 먹자골목 인근 머레일 스트릿과 41번가 교차 지점에서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80세 한인 여성이 자동차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은 당시 내상을 당해 위중한 상황이었고 인근 퀸즈 장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한인 남성으로 혼다 세단 차량을 몰았고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하겠지만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비가 오겠고 늦은 밤에는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